농담처럼 네. 아니 쿠팡 요즘 매출도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나오니까 주식 좀 많이 사셔야겠네요라고 하면은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로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쿠팡의 주가가 왜 안 오를까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요. 참 지난 주기를 보면은 분기별 실적은 참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2022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을 분기별 1,000억 이상 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주목은 되고 있는데 분기별 발표가 있고 나서는 좀 주가가 2달러까지 3달러 오르더라고요. 2-3달러죠. 2-3달러죠. 근데 다시 또 제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10월달 상황 보니까 쿠팡의 주가가 12월 상순입니다. 17.6, 16달러다 다시 조금 회복은 됐는데 시가총액은 42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레인지 보니까 피크점 2022년 10월달이네요. 21달러. 21.31달러. 최저점은 올해 3월에서 4월 정도네요. 12.67달러. 하다가 지금 최근 뭐 20달러를 넘어야 되는데 못 넘어서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저기 왜 안 오를까 하는데 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투자해서 이게 쿠팡 주식을 묻어두세요 하는 분도 있지만 이 투자자 입장이 쉽지 않죠.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유통물 이커머스 물류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참 이게 예측치가 더 갈수록 주식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내부적인 그런 임직원들하고 얘기해봐도 아무도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뭐 농담처럼 네. 아니 쿠팡 요즘 매출도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나오니까 주식 좀 많이 사셔야겠네요라고 하면은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로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이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웃는다는 게 긍정의 웃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직은 모른다라는 게 더 큰 것 같고 그렇죠. 시장을 한 치 앞도 지금 모르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쿠팡이 올해 뭐 요즘 이제 달러의 영향이 지금 강달러가 안 되는 게 쿠팡은 좋죠. 한국에서 벌어서 이제 저기 하니까. 근데 뭐 최근에 이제 한번 변수가 달러가 한 1,370-80원 가다가 지금 현 시점에 한 1,350원이거든요. 달러 올해 초에 시작할 때는요 1,220원, 30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 교수님하고 우리가 방송할 때 보면 분기별로 한 작년 하반기 가을 정도네요. 1,442원까지 해서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맞았죠. 그때는 큰일 났었죠. 우리나라가 자원 에너지 유가 때문에 그냥 지금 근데 여기 또 유가가 또 다시 90달러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방송 중에 산유국이 더 이상 이제 뭐 사우디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저기 뭐 유가를 그 배출을 시장에다 공급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국제 상황은 진짜 국내가 아니라 해외하고 같이 맞물려 가서 쿠팡의 이상에서 이제 한번 매출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유통기업들 공영기업들 한번 매출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3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아마 편의점에 비해 제가 볼 때 BJF 리테일 거기가 지금 소폭 성장하고 나머지는 좀 주춤할 것 같아요. 근데 쿠팡 한번 보십시오. 상장한 이후에 계속 20% 성장이에요. 제가 한번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2020년 그때가 한 20조 원 전후였죠. 그다음 2021년이 20조 원 상장할 당시에는 한 14조 원 정도 됐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30 해갖고 20조 원 22조 원 정도였네. 올라가고 또 2022년 실적이 26조 원대 중반대였어요. 근데 올해 이대로 한번 뭐 분기별로 나온 데이터 다 해보니까 31조에서 32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만으로 보면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커머스 성장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춤하고 있죠. 뭐 한 매년 한 20%대 성장, 고속 성장을 하다가 네. 드디어 작년에 10%대 성장으로 꺾였어요. 22년도에. 22년도면은 이제 엔데믹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으로도 전환되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뀌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그런 트렌드 위주가 아니라 오프라인과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조정 기간이긴 한데 그 10% 성장했다는 것조차도 사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네. 거기에는 지금 뭐 여행 상품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들 즉 이런 상품 매출 쿠팡이나 뭐 쓱닷컴이나 그런 데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생활용품 매출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화장품 그런 소비재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상품들이라 그러죠. 네. 그런 서비스 상품들 매출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었고 거의 80%에서 100% 성장을 했었고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은 즉 그런 티켓 상품이나 그런 여행 서비스 상품이나 그런 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이커머스 성장률이 22년도에 5%대로 떨어져 버려요. 정말 네. 이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숫자거든요. 드디어 이제 이커머스가 국내가 두 자릿수 성장해서 한 자릿수도 그 중간까지 떨어져 가지고 5%대 미만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쿠팡이 아무리 성장을 한다 그러더라도 시장 자체가 이미 정체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고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쿠팡은 그 와중에도 전체 시장 성장률에서 쿠팡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20% 성장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로센 게임으로 봤을 때 뭐 나머지 이커머스 기업들, 오프라인 기업들이 정체 내지는 역신장을 다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쿠팡이 가져온 거고 또 하나 네이버가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과 네이버가 전체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양강 체제가 확실하게 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쿠팡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이 트렌드가 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장 자체가 5% 떨어졌다. 올해는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쿠팡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세 자체가 국내 성장세 자체는 이미 발목을 잡힐 정도까지 네.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어떻게 그렇죠. 타개해 나갈 것인가. 거기가 또 하나의 또 관전 그렇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제 숫자라는 게 수치가 시장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00조 원 시장 중에 말씀해 주신 대로 쿠팡은 그 온라인 사업이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한 60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50에서. 근데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꺾이는 게 너무 고성장이기 때문에 꺾이지만은 전체 시장이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 사이 이제 우리 유통시장이 700조 원까지 보는데 그냥 쿠팡은 계속 소폭은 늘어날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이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나머지 기업들이 지금 내실을 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기 돌파구를 쿠팡은 아마 지금 회원 수도 그렇지만은 아마 주변에도 계속 쿠팡 사용자는 늘 거예요. 지금 나머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이 기업이 매출 또 주가 이게 같이 근데 지금 미국 시장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지만은 여러 가지 금융 소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 기축통화니까 뭐 이게 통화를 갖다가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게 한국은 또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쿠팡은 지금 뭐 쿠팡 INC 자체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매출에서 원가 기준, 원화 기준으로 이 발생된 매출하고 그게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일테면 쿠팡이 여기서 작년에 1,000억을 이익 나지 않습니까? 분기에 요즘 1,000억씩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뭐 작년도 3분기부터 해서 계속 뭐 4분기 연속으로 해서 한 1,000억에서 1,800억까지 이익이 나고 있는데 이게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억, 1,800억 이렇게 되지만 그걸 다시 미국에서 판단할 때는 얘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쿠팡이 상장했을 때 당시에 1,100원 주던 환율이 1,349원, 1,500원, 1,350원까지도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20% 이상 평가 절하가 되는 거거든요. 쿠팡의 이익 자체가 뭐 1,000억이라는 이익이 1,000억이 아니라 그게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시하게 될 때는 그거보다도 20%가 적은 800억 단위의 이익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매출도 마찬가지죠. 매출도 27조 원 매출이 아니라 27조 원 매출이 20%가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물론 뭐 2022년도에는 1,300원대가 꾸준히 나왔긴 하지만 이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쿠팡이 국내에서 10% 20% 고신장을 하더라도 그게 글로벌로 가버리고 미국에서 판단할 때는 그냥 정체라는 거죠. 매장 이게 매출 자체가 네, 정체가 그렇죠.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도 이 달러 원달러 환율과 쿠팡의 실적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쿠팡의 실적에서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라는 게 이제 그 전에 글로벌 기업의 어떤 키워드였는데요. 지난 시간 방송에서 또 편의점을 갖다 국내 이제 편의점들이 뭐 몽골이니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것처럼 편의점 기본적으로 뭐 왕국이 됐던 세븐일레븐 재팬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그냥 한 6만 7만 개 점포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쿠팡도 여러분들 한번 관점을 지켜보셔야 된다. 미국의 INC 컴퍼니가 한국은 규모는 엄청 커졌지만은 한 개의 국가 아닙니까? 한 개의 시장의 영역이고 그다음 뭐 대만이 될지 인도가 될지 뭐 제3국이 될지 앞으로 그런 호재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큰 변수가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금리입니다. 제가 저희 금융을 전또 나름대로 이제 뭐 한 20년에서 보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또 지금 우리 방송에서지만 물류센터 부동산 관련해 갖고 스타트한 기업도 있고 멈춰 있는 기업도 있고 가장 큰 내년 상반기까지도 불투명한 게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어떤 이 상승, 압박 요인을 갖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기업들이 영업 부채 비율도 얘기했고 영업 이익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도 방송에서 했지만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준이 지금 뭐 일단은 이제 상승을 금리를 인상 안 한다고 하더라도 5.5에서 5.7 원래 1년 전을 한번 회고해 보면요. 시나리오는 5.25가 최고치의 이제 금리의 상승의 피크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소비하고 금융하고 관련해서 미국 시장도 아직까지 여기서 지금 아마 조율하면서 불투명한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같이 맞물려서 아마 한국도 기준금리를 3.5에서 계속 지금 못 올리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유도 그렇고 국내 금리보다도 이제 미국 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 미국이 그 국채가 지금 5.5%까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면서 제일 직격탄 맞는 그룹들이 바로 빅테크 그룹들이니까 성장주들이죠. 네.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그런 기대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제는 그 매출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국채를 사는 것만도 못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이 발을 뺄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투자가 굉장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고 네.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이 상장했을 때 그때 같이 상장했던 모든 기업들 그랩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당시에 네. 굉장히 각광받고 있던 기업들이 여전히 마이너스 80% 70%대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더 이상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내 시장도 있지만 미국 자체적으로 그 당시 같이 상장했던 그런 성장주들 그런 기업들이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이고 지금 뭐 5.5% 정도의 금리라 그러면은 네. 더 이상은 투자자들 통해서 이 자금 수혈이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쿠팡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2021년도에 4번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 2번을 했어요. 자, 6번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6번의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때 자금이 그만큼 안 모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외부 투자가가 그 자금을 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금액이 2조가 넘어요. 그죠? 2조가 넘는 금액을 그것도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으로 간 겁니다. 네. 유상증자는 3자 배정 방식과 주주 배정 방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3자 배정은 또 다른 투자자가 그것들을 인수해 나가면서 기본에 있던 쿠팡의 자산가치, 주식가치에는 큰 훼손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아, 매력적인 네.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쿠팡에서 지금 유상증자한 거는 주주 배정이에요. 기존에 네. 있는 주주들한테 물량을 풀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2조라는 거죠. 그러면 쿠팡에 발행되는 총 주식수가 지금 16억 주였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2조가 넘었으니까요. 2조가 넘는 금액을 유상증자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가치가 휘석이 됐다는 거죠. 네. 즉 이 말은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그러는데 하나는 네. 쿠팡이 성장할 때마다 그 주식을 팔아버린 게 바로 1대 주주, 2대 주주. 그런 회사들이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쿠팡이 멈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쿠팡이 자체적으로도 유상증자를 갖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주가를 그런 식으로 좀 가치를 조금 떨어뜨려 놓는 그 부분이 맞물려 갔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그쵸?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네. 여전히 그래서 쿠팡의 유상증자가 끝났을까?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유상증자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 기업이 설립을 하고 마지막에 폐업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네. 기업은.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는 인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의 2조에 달하는 금액, 즉 지금 쿠팡의 시가총액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쿠팡이 자체적으로 네. 운영자금으로 그 부분을 뭔가를 갖다가 본인들 스스로가 풀어가지고 네. 그 운영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서는 그만큼 악재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